여러분의 공동체 무탈하시지요? 공동체 구성원들, 즉 주민들이 행복해야 결국은 공동체가 행복해진다. 공동체 전체가 행복하려면 주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된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공동체 문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공동체 문제를 현장에 적용해서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다시피 주민 역량 강화 심사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민 역량 강화 심사에 앞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하드웨어 사업은 도로를 넓힌다든가 지붕 개량을 도와드린다든가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드린다든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을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의 역량을, 공동체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이 하드웨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여러분께 제가 저를 소개해 올렸다시피 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자문위원, 그리고 총괄 조정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분과에 한해서 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하드웨어는 대략 한 전체 예산의 한 90% 가까이 차지하게 되겠죠.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역시 이 하드웨어 쪽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액도 10% 이하,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이 하드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소프트웨어의 성공에 따라 좌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많은 건물들, 마을회관이 됐든 또는 이름을 좀 바꿨을 뿐이지 어떤 커뮤니티 센터가 됐든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대다수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중해서 고민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하드웨어 위주로 전체 예산의 90%를 담당한다고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자, 하드웨어 위주 사업 좋습니다. 그래서 멋들어진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채우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분들은 누구죠?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그런데 저희는 아직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사람들 보면 하드웨어, 즉 공학도들, 건축, 디자인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 전체 사업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아주 작은 그냥 10% 또는 5%밖에 안 되니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냥 그저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해양수산부 사업을 심사하면서 아주 뭐 수도 없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드웨어가 중심이야. 소프트웨어?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여쭙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웨어 건물 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뭐 잘 되겠죠. 자, 일단 용역사는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이 되면 떠납니다. 또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까지 5년에서 7, 8년 동안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럴듯한 건물만 남고 그 건물을 지탱해야 될 그 건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느냐 라는 그 아주 중요한 엔진과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소외되기 아주 쉽더라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하겠습니다. 90% 또는 95%의 예산을 차지하는 하드웨어 사업이 중요하냐,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하냐. 여기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은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건물은 돈만 투입하고 지어놓고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유지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 지역의 명물로 해결해야 될 주민들은 바로 이 소프트 사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90%에서 95%의 하드웨어 사업보다 5%에서 10%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남영찬 TV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을 하나 함께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금액이 많다고 해서, 건물이 번듯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밥 먹여줍니까? 그냥 그 건물은 그냥 건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 건물에 숨을 불어넣고 활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때로는 이익을 불어넣는 사람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부터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를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에 나가보면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농촌, 어촌, 산촌에 시설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이 100% 잘 돌아가면 소프트웨어 사업, 괜찮습니다. 이쪽 사업에 치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상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언컨대 전국에 있는 50% 이상의 건축물들이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했던 건축물의 50% 이상이 문전 휴업 상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남영찬TV 100편 특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갈 것인가, 이것이 이 95%의 이 하드웨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느냐 아니냐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운용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직도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 하드웨어를 얼만큼 잘 그려왔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로부터 아직도 못 배우고 있는 거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건축물의 50% 이상이 개점 휴업 상태라면 누군가 그 심각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민은 하드웨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즉 사람을, 주민을 어떻게 교육하고 그리고 그네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주민역량 강화 심사 포인트에 앞서 대다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거의 대다수 관련자들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합니다. 왜냐? 이 예산의 90%에서 95%를 차지하니까 5%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거 별로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건물은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건물이 알아서 자기가 무언가 느끼고 열심히 활동을 할까요? 건물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 건물은 정말 어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역량 강화 심사 포인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가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요하다는 그 중요성을 남영찬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바로 다음 편 131편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심사 포인트를 콕콕 집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은 공동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진정한 최고십니다. 그리고 제가 날씨가 좀 쌀쌀한 관계로 이렇게 헌팅캡을 한번 썼는데 어때, 좀 괜찮으셨나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당신은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